저희가 어제 공부했었던 경사각법은 저희 주로 그 회계에서만 사용을 했었었는데요. 그 회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분류 문제에서도요. 분류 문제에서도 비용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목적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그런 용도로 경사하강법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SGD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그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을 가지고서 회계를 해봤죠. 피쉬 데이터셋 가지고도 SGD로 리그레션을 해보긴 했는데 너무 형편없게 나왔어요. 그죠? 이거는 데이터셋 자체가 너무나 간단한 그런 데이터셋이어서 그 반복하는 횟수만 가지고 그리고 그 학습률과 그다음에 반복하는 횟수를 가지고서 도저히 최소값까지 찾아갈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였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선형회기 같은 정규 방정식, 행렬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MSE가 최소가 되는 값들을 찾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캘리포니아 그 주택가격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SGD도 꽤나 잘 이렇게 하는 점수가 나쁘지 않은 그런 데이터였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죠. 데이터셋을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데이터셋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어떻게 생겼는 그 패치 캘리포니아 하우징이라는 함수가 무엇을 리턴하는지 찾아봤고 번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딕셔너리처럼 사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아본 거고요. 그래서 어떤 키들이 있는지를 본 거고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본 거죠.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있는지 타겟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시각화를 통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들의 분포 같은 것들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그 위도 경도 정보가 있으니까 위도와 경도 정보가 있으니까 X축으로 경도를 놓고요. Y축으로 위도를 놓고서 그러니까 여기가 뭐 북이 42도, 40도, 38도 이런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경도 이렇게 해서 지구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그 지도상에 있는 위치 비슷하게 그려볼 수가 있고요. 색깔이 진한 거는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들이고요. 색깔이 붉은색에 가까운 거, 색깔이 파란색에 가까운 것들은 주택 가격이 낮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의 시각화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했었던 거 보시면 저희 수업 시간에는 SGD 리그레서만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엘라스틱 넷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라고 했었고요. 데이터는 제가 런타임 모드 실행을 한번 좀 할게요. 데이터는 하우징 데이터 2차원 배열 X라고 했고요. 하우징 타겟 1차원 배열 Y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데이터에는 2만 개 정도의 샘플이 있고요. 그리고 컬럼은 전부 8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Y 마찬가지로 주택가격 2만 개에 대한 주택가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눴죠. 테스트 사이즈를 20%만 했습니다. 대략 한 2만 개가 있으니까 훈련 세대는 16,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을 거고요. 테스트 세대는 4,000개 정도의 데이터 셋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줬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폴리노미얼까지 고려하진 않았고 숫자들을 스케일링 해주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리그레서 두 가지만 딱 파이프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한 파이프로 훈련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죠. 모델에게 훈련 데이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찾은
코에피션트들이 뭔지 출력을 해봤고, 코에피션트와 인터셉트를 찾아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을 찾아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어떤 방정식이냐면 집값을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을 찾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셉트를 보통 W0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수열식으로 써버리면 되겠죠. 여기서 XI라고 하는 거는 그 컬럼, 각 컬럼에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W1부터 W8까지는 그 각각의 컬럼을 곱해주는 개수들이 되겠죠. 이런 공식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코에피션트들을 찾았다는 얘기는 인터셉트와 코에피션트. 그래서 모델 훈련 세트에서 알제곱 스코어 계산해보고 테스트 세트에서 알제곱 스코어를 계산을 해본 거고요. 알제곱 스코어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뭐 0.9 뭐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근데 알제곱 스코어의 정의가 민 스퀘어 에러를 데이터의 분산으로 나누어진 이거를 1에서 뺀 값이죠. 이게 알제곱 스코어고 그래도 0.58이면 그래도 적은 건 아닙니다. 이게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고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값이고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델을 비교하실 때에는 그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얼마나 좋으냐 이거를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훈련 셋에서도 이거를 찾아본 목적은 뭐냐면 과대적합이나 과소적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과대적합의 크기가 크냐 작으냐를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테스트 셋의 점수가 높더라도요. 그 과대적합이 너무 크면 그 점수는 솔직히 그 과대적합이 큰 모델은 그렇게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그래서 R제곱 스코어가 좋으면서도 과대적합이 적은 그런 모델이 좋은 겁니다. 그런 모델이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래프 그려본 거는 무엇을 그려본 거냐면 실제값과 예측값 사이의 그 차이를 그려본 거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한다. 만약에 R제곱 스코어가 1이었다. 결정계수의 값이 1이었다라고 한다면 민 스퀘어 에러가 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즉 실제값하고 그 다음에 예측값이 완전히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예측값 모든 점들이 이 직선 위에 있을 거예요. 실제값이 1인 거는 예측도 1이라고 했을 거고 실제값이 2인 거는 예측도 2라고 했겠죠. 모든 점들이 직선 위에 있으면 결정계수가 1인 거고요. 여기 이 퍼져 있는 정도, 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작으면 작을수록 1에 가까운 값이 되는 거고 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가 크면 클수록 1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본 목적은 예측값과 실제값을 그려본 이유는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 그죠? 데이터 훈련 셋은 16,000개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은 4,000개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눈으로 다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실제값하고 예측값하고 뭐 오차가 얼마가 되는지 일일이 숫자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보면 오차가 큰지 오차가 작은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리고 뭐 테스트 셋에서도 이렇게 그려본 거죠. 이렇게 해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런 식으로 한 거고요. 여기는 과제로 드렸었는데요. 다 해보셨죠? 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두 번째 모델 2라고 할까요? 두 번째 모델은 파이프라인으로 만들 건데요. 스탠다드 스케일러하고 리니어 리그레이션 두 가지만 합쳐줄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러라고 이름을 줄 거고요. 여기에서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런 식으로 직접 생성을 해버리시면 객체를 생성해 버리시면 되고요. 리그레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리니어 리그레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파라미터를 설정할 게 별로 없어요. 파라미터를 설정할 게 별로 없어서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그냥 한 번에 갈까요? 이게 모델을 생성을 한 거고요. 모델을 생성을 한 거고, 모델을 생성을 했으면 모델을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모델 2, fit. 훈련을 시킬 때는 훈련 데이터하고요. 훈련 레이블을 주시면 되죠. 이렇게 두 가지를 주시면 됩니다. 자, 선형회계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그 값들 코에피션트하고 그 다음에 인터셉트를 찾은 거예요. 그죠? 그 숫자들을 한번 찾아보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이 찾은 거죠. 그죠? 피팅 과정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이 개수들을 찾은 거기 때문에 여기 리그레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찾아가 가지고요. 코에피션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0.8, 0.12, 마이너스 0.29 이런 숫자들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 SGD 리그레서에서 찾은 값들하고 비교해 보면 0.8, 0.1, 마이너스 0.3 이렇게 찾았죠. 그렇죠?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보면 0.8, 0.1, 마이너스 0.29 그렇게 비슷해 보이죠. 그죠? 예.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SGD라고 하는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찾아간 그 최소값의 근사값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형회기식은 그 뭐 이렇게 제가 복잡하게 썼었지만 이런 모습으로 생긴 그 정규방정식을 풀어서 찾아낸 W와 그 다음에 경사하강법을 통해서 찾아낸 W가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뭐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인터셉트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2.07이고요. 2.07이고 SGD에서도 비교를 해보시면 인터셉트가 2.06이니까 뭐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모델 훈련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냥 바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훈련셋에서 R2 스코어를 바로 계산을 해보시면 훈련이 끝난 모델 2점 스코어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Xtrain, Ytrai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셋에서의 R2 계산을 해보시면 모델 2점 스코어 여기서는 테스트 셋 Y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훈련 셋에서는 0.61이 나왔고요. 테스트 셋에는 0.57이 나왔어요. 우선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만 먼저 보시면 0.57, 0.58 아주 살짝 낮죠. 살짝 낮은데 그 다음에 그 훈련셋을 또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훈련셋은 되게 잘 맞춰요. 그죠? 0.61. 그러니까 과대적 합의 정도가 대략 한 0.04 정도가 있는 거고요. 근데 SGD에서는 0.59하고 0.58이니까 0.06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도 좋고 과대적합도 적기 때문에 단순하게 두 개의 모델만 비교하면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는 SGD가 조금 더 성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점수만 놓고 보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테스트 셋에서 점수가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작고요. 점수가. 그 다음에 과대적 합의 정도는 오히려 더 크죠. 그러니까 SGD보다는 조금 안 좋은 그런 모델인 겁니다. 그런 모델인 거고 나머지도 다 비슷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나머지도 파이프라인에서 리니어 리그레션 대신에 라서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치 넣으시면 되고 엘라스틱 넣으시면 되고 훈련시킨 다음에 점수만 바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수들은 살펴보지 않고요. 그냥 바로 훈련 점수를 그냥 바로 보도록 할게요. 라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모델 3이라고 하시고요.
모델 2, 모델 3. 파이프라인, 리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여기서도 스케일러 넣어주시고요.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에 여기서는 리그레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리그레서는 라쏘라고 하는 리그레션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일단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을 먼저 해보고요. 먼저 사용을 해보고 나중에 뭐 교차 검증이라든가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과 같은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이 파라미터들을 저희가 튜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값으로 놔둘게요.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그 모델을 똑같은 셋에다가 훈련을 시켜봐야죠. 똑같은 훈련 셋, 똑같은 훈련 웨이브. 훈련을 시켰으면 이제 바로 그냥 점수 바로 보겠습니다. 프린트. 트레인 알제곱 스코어. 계산하시는 방법은 모델 3번 점 스코어 이용하시면 되고요. 트레인. 그 다음에 테스트 R2. 모델 3번 스코어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모델 3번. 모델 3번. 리치는 라쏘 같은 경우에는 더 안 좋죠. 지금 보시면 라쏘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줘버린 거예요. 규제를 준다는 얘기는 일부러 우리가 최적화하는 함수의 오차를 일부러 더 늘려버린 거고요. 오차를 더 늘린 상태에서 최적화하는 그런 개수들을 찾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훈련셋에서의 점수를 일부러 낮추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부러 낮추겠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테스트셋에서 낮아지는 거죠. 두 개의 점수는 둘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과대적합은 없어요. 그죠? 네. 0.0이고 마이너스 0.0002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죠. 과대적합은 없는데 잘 맞추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고 만약에 규제가 너무 커서 이런 것 같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조정해 보실 수 있냐면 알파값 조절해 보실 수 있어요. 알파값이 규제의 크기죠. 이 규제의 크기를 낮추게 되면 얘를 또 이 숫자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알파값을 0.0001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4승인가? 0.001로 할까요? 한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로. 자, 이런 정도로만 해보시면 실행. 아까랑 많이 달라졌죠. 규제 크기만 이렇게 줄여도요. 규제 크기만 이렇게 줄여도 알제곱 훈련 셋에서의 알제곱 스코어, 테스트 셋에서의 알제곱 스코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시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결과와 그죠? 위쪽이 리니어 리그레션이었었죠. 그죠?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0.61, 0.575, 0.61, 0.576 거의 비슷하죠. 라쏘와 리니어 리그레션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규제의 크기가 너무 컸던 거예요. 과대적합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모델에 대해서 규제를 또 너무 크게 줘버리니까 그렇게 점수가 나쁘게 나왔던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조절함으로써 얘를 조절함으로써 전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있고 리치도 비슷하게 되겠죠. 리치도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네. 모델 4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리그레서 여기서는 리치를 사용하겠다. 여기도 일단은 기본값을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알파 값이 1.0이면 규제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그 점수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이거를 또 늘려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고 똑같이 모델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셋, 레이블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고요. 이제 점수 계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예측값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모델을 생성을 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측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예측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오차, MSE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MSE를 계산할 수 있으면 R제곱 스코어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계산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모델 4번 점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넘기시면 되겠죠. 훈련 데이터를 넘기면 스코어 메서드가 프리딕트 메서드를 호출해서 예측값을 찾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예측값이 나오면 뒤쪽에 두 번째로 전달된 실제값하고 비교를 해서 MSE를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러면 결정계수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코어 함수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테스트 R2 마찬가지로 넘기시면 되죠. 모델 4번 스코어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그 알파값 조절하지 않아도요. 리치에서는 알파값을 조절하지 않아도 0.61, 0.575라고 하는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SGD, 리니어 리그레션, 라쏘, 리치가 거의 비슷한 결과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이 테스트 셋에서의 점수만 보면 테스트 셋의 점수만 보면 만약에 이거를 줄이고 싶다. 이거 한번 줄여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알파 값을 0.001 위에 라쏘처럼 이렇게 해보시면 생성, 훈련, 점수 이렇게 하시면 별반 달라지는 거 없죠. 그렇죠? 리치에서는 알파 값이 1이나 그 다음에 0.001이나 크게 달라지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넷입니다. 네. 자, 모델 5번인가요? 네, 모델 5번이라고 할게요. 모델 5번. 똑같이 파이프라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스케일러,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렇게 생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그레서로는 우리가 사용해 볼 게 엘라스틱 넷을 사용을 해볼 겁니다. 알파 값은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L1이 50%, 그러면 반대로 L2도 50%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뭐 맥스 이터라고 하는 최대 반복 횟수 뭐 이런 게 있고요. 랜덤 스테이트는 이게 뭐 랜덤하게 섞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요것 때문에 숫자 뒤에 오차가 살짝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훈련을 시키면 되고요.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수만 출력해 보면 되겠죠. 모델 5번점 스코어 X 트레인, Y 트레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결정 개수 모델 5번 점 스코어 X 테스트, Y 테스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점수를 보니까 0.2, 0.2 이렇게 나오죠. 과대적 합은 없어요. 그죠? 과대적 합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도 규제의 크기가 컸었던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여기서도 알파 값만 먼저 바꿔보시면 이런 정도로 바꿔보시면 실행
실행, 실행. 이렇게 하시면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0.61, 0.57 정도. 그래서 위치나 라쏘나 엘라스틱 넷이나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거의 비슷한 정도의 그런 그 점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여러 가지 선형 모델들, 선형 모델들을 다뤘어요. 선형 모델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예측을 할 때 모델을 세우는 거예요.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수학적인 모델이 어떤 그 y절편 더하기 어떤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컬럼에 있는 값 이런 수학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서 그 숫자를 예측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선형 모델이에요. 이런 선형 모델을 통해서 숫자를 예측하는 것을 회귀, 선형 회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형 회귀. 선형 회귀를 풀어내는 방법들이 행렬식을 직접 풀어내는 방법, 근사값을 찾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행렬 방정식을 직접 푸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그 다음에 그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최소값의 근사값을 찾아가는 방법이 확률적 경사하강법 리그레서. 그 다음에 선형회귀를 기반으로 하되 그 규제를 줌으로써 과대적합을 줄여주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L1이 라쏘, L2가 리치, 그 다음에 라쏘와 리치를 합쳐준 게 엘라스틱 넷. 이렇게 그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전부 다 패키지 이름들을 보시면은요. 얘네들 패키지 이름이 전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전부 다 선형 모델이에요. 선형 모델. SGD, 리니어, 라쏘, 리치, 엘라스틱 넷 전부 다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 그 패키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한 알고리즘이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수학적인 모델을 쓰는 거고 단지 걔네들의 그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뭐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그런 근사치를 찾아가는 방법이나 행렬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나 등등등을 이용해서 풀어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어제까지 했었던 내용들 쭉 한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몇 가지 모델들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하실 거랑 큰 차이 없으시죠? 네, 질문 없으시면 새로운 파일 만들어서 오늘 내용, 오늘 저희 챕터 4장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교재는 그 SGD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것만 있고 회귀를 하는 건 없더라고요. 예제를 보니까. 네. 근데 사실 SGD가 원래 그 회귀에서 먼저 나온 거여서 제가 회귀를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머신러닝 8번째 모델이고요. 여덟 번째고 제목을요. SGD를 이용하긴 할 건데 또 SGD만 이용할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또 비교를 해볼 거여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문제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류 몇 가지 방법으로 했었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KNN 밖에 안 했나요?
리니어 리그레션 이용해서 저희가 한 적이 있나요? 아직 안 한 것 같죠? 그죠? 네. 넘파이 KNN 트레인 테스트 스케일링 아이리스 그다음에 리그레션 이렇게 한 거 보니까 분류 문제는 KNN밖에는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회기는 선형회기부터 KNN 리그레서도 해보고 그다음에 선형회기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분류는 KNN밖에 안 써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분류 알고리즘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먼저, 연결을 먼저 하죠. 연결 먼저 하고요. 임포트를 먼저 할게요. 우선 넘파이는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도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일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매트플러리, 파이플럿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C번까지는 안 쓸 것 같아서 그냥 C번은 빼고요. 빼고. 그 다음에 사이클런 점.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왔다고 치고요. 데이터를 읽어왔다고 치고 제일 처음에 데이터를 뭐부터 해야 돼요? 순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죠. 네. 데이터를 준비한 다음에는 그 데이터를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죠? 훈련? 사실은 한 단계가 더 있기는 해요. 훈련, 검증, 테스트로 나누는 건데 우리가 검증은 아직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과 테스트로 나눈다. 그 다음은 이제 전처리가 필요하면 전처리를 한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케일링이 필요한지 사실은 훈련 테스트 나누기 전에 필요한 전처리도 있어요. 이러한 전처리도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뭐 파생 변수를 추가한다. 파생 변수 추가하는 거는 훈련 셋 나눈 다음에 파생 변수를 추가를 해버리면 테스트 셋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또 한 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생 변수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뭐 원활 인코딩을 한다. 원활 인코딩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기 전에 전처리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전처리들은. 그 다음에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눈 다음에는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하시는 거예요. 왜 스케일링은 훈련과 테스트를 나눈 다음에 해야 될까요? 스케일링 먼저 해놓고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면 안 될까요? 그쵸. 스탠다드 스케일링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훈련셋에서 찾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테스트셋을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모르는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모르는 데이터의 스케일링을 바꾸겠다. 이게 우리의 로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과 같은 것은 훈련셋을 나눈 다음에 하셔야 돼요. 훈련셋을 나눈 다음에. 뭐 그렇게 뭐 등등등 뭐 아마 그러니까 그 위치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제곱항을 추가한다 뭐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훈련셋 나누기 전에 먼저 제곱항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훈련셋 테스트 나눈 다음에 제곱항을 폴리노미얼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하기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훈련셋에서 했었던 그런 작업들을 테스트셋에서도 그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폴리노미얼 추가하는 거 그런 것들은 나눈 다음에 하셔도 돼요. 사실 이 훈련셋 테스트 나누기 전에 일어나는 전처리들도 전부 다 밑에서 해도 돼요. 파이프라인 이용하시고.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시면 모든 전처리들을 훈련 색깔 테스트셋을 일단 나눠둔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다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시게 되면 위쪽에서 해야 되는 전처리들을 나눈 다음에 똑같은 작업을 훈련 색깔 테스트셋에서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전처리는 여기서 하고 어떤 전처리는 여기서 하고 이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처리를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파이프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모델을 선택하고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죠. 평가를 해보고서 우리가 튜닝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죠. 아까처럼 우리가 점수를 일단 계산한 다음에 알파 값을 바꿔볼까, 뭐 이런 걸 했었던 것처럼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머신러닝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 임포트하는 것들도 저기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일단 훈련 테스트 나누는 거는 뭐에 있냐면 모델 셀렉션에 있어요. 모델 셀렉션 모듈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클 런에 스케일러가 필요하다, 뭐 폴리노미얼이 필요하다 등등등이 있겠죠. 스케일링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에 있냐면 전처리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전처리에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있고요. 만약에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넣겠다 그러면 폴리노미얼 피처스도 어디에 있냐면 전처리에 있는 거예요. 전처리에 있고 만약에 여러 개의 전처리 과정들을 거친 다음에 모델과 연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엇을 이용하시면 되냐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시면 돼요. 임포트 파이프 라인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모델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모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이클 런에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네이버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죠? 이건 우리가 썼던 겁니다. 네이버라고 하는 알고리즘에는 K-네이버, 우리가 분류 문제를 다루기로 했죠. 분류 문제니까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 선형 모델을 이용한 것도 있어요. 선형 모델은 리니어 모델이겠죠. 리니어 모델에는요. 리니어 리그레션에 해당하는 분류가 뭐냐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에요. 오늘 요거 로지스틱 리그레션 설명을 드릴 거고요. SGD 리그레서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SGD 클래시파이어. 요거 3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선택을 했고 전처리와 여러 가지 작업들을 거친 다음에 모델들을 훈련하고 예측값 찾고 평가를 했으면 여러 가지 평가 점수들이 나오겠죠. 여러 가지 평가 점수들이 나올 거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매트릭이 필요하죠. 매트릭. 우선 그 가장 필요한 거는 뭐냐면 컨퓨전 매트릭스가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컨퓨전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몇 개가 맞았고 몇 개가 틀렸는지를 행렬 형태로 보여주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를 출력을 해보면 뭐 리콜, F1 스코어 등등등 프리시전, 정밀도, 재현율 그리고 F1 스코어를 한꺼번에 출력해 볼 수가 있죠. 이게 분류해서 필요한 그런 매트릭들인 거고요. 네, 요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있으면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머신러닝 과정에서 필요한 그 라이브러리들 클래스나 함수 이름들을 임포트를 끝냈습니다. 일단 실행. 네,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임포트만 먼저 하고요. 데이터 준비하는 것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저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